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면 특별하게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미래성장추진단, 관광문화과, 송화문화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정에서 나오셔서 송화문화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윤선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100만원 증액된 203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과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사업에 10억 4,800만원 감액된 80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상단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선 인센티브 6,900만원, 공공요금 지원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을 위해 운영비 5억 4천만원, 할인 보전금 18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서민상권 보호를 위해 민관협력 배달앱 지원에 1억 2천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상단 소상공인 시설 개선 보조에 1억 원, 홍맥 상권 활성화 사업 1년차 사업비로 5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중간 부분 전통시장 시설 개선을 위해 중앙시장 환풍구 보수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홍천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1억 5천만원, 중앙시장 휴게공간 조성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중단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BF 인증 보완을 위해 시설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지킴이 인건비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하단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에 1억 1,700만원, 373쪽 하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에 26억 8,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중간 부분 광산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능평리 배수로 설치에 5천만원, 하단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 운영비 2억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안정적인 고용 창출 증대 정책사업에 9억 200만원을 증액한 8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디딤돌 일자리 인건비로 5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에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중간 부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9,300만원, 강원 일자리 환경 개선 사업에 2,300만원, 하단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5,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상단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에 취약계층 신규 채용 인건비 1억 5,700만원, 하단의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에 11억 8,800만원, 청년 일경험 지원에 1억 2천만원,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에 2억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상단 청년 주인수당 5억 원, 중간 부분 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에 1억 5,100만원, 청년 창업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2억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효율적인 청년 정책 추진 정책 사업에 2억 6,800만원 증액된 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에 1억 7천만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공사 마무리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상단 내실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 사업에 6억 3,800만 원 증액된 22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해외사무소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2천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상단 개별입지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에 1억 3천만 원,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조성에 시군부담금 5억 원,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에 5억 원,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에 4억 원,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선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하단의 재무활동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893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6,300만 원 감액된 24억 4,700만 원이며 농공단지 개보수 도비보조금 4억 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5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94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6,300만 원 감액된 24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일반 산업단지 기본계획 용역비 4억 5천만 원, 시설비로 농공단지 보수보강에 2억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농공단지 개보수에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0만 원 증액된 2억 3,300만 원이며 한국전력공사 전력산업 기반기금 배분액이 전액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900쪽부터 903쪽까지 각 마을에서 요구한 사업을 통계목별로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문제에 대한 질의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67쪽부터 381쪽이고요. 기타 특별회계는 893쪽부터 903쪽입니다. 네, 이경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관열입니다. 368쪽이고요. 밑에 서민상권 보호에서 민간 협력 배달앱 운영 지원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공 배달앱은 2%의 저렴한 그 중개 수수료로다가 네. 지금 이제 일반 배달앱 같은 경우는 9% 정도 소상공인한테 여기 비용 네, 부담이 네. 좀 발생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가죠. 신한은행의 땡겨요라는 땡겨요. 공공 배달앱을 통해서 네. 그 할인 이벤트 행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어떠셨어요? 올해는 그럼 수업 이런 걸 안 했었었나요? 요거에 올해 대해서? 일회 추경에 세워서 네. 1억 2천 정도를 12월까지 어떠셨어요? 지금 예? 어떠셨어요? 그 효과는? 5천 원 할인권을 뿌리는 부분인데 네. 지금 현재는 홍보가 잘 돼서 오전에 할인권이 거의 소진이 되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만큼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369쪽이고요. 홍맥 자율 상권 활성화 사업. 이제 이게 신규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올해 공모하고 네, 내년부터 네, 5개년으로 추진하게 예, 되겠습니다.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세요? 뭐 대략적인 계획에 대한 이야기 듣는데. 저희가 먼저 공모 사업 그 신청 간담회를 한번 보고를 드렸다시피 네. 맥주를 테마로 해서 한 450m 구간을 맥주 특화 가로로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공모 신청한 부분이고 이제 공모에 선정이 돼서
5개년 동안 한 66억 6천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내년은 1년 차다 보니까 뭐 로컬 브랜딩이나 뭐 저기 상인들 컨설팅 뭐 이런 쪽에 집중해서 5억 3천 정도가 예산이 지금 요구가 돼 있는데 사전 1년 차로 준비를 좀 잘해서 지역이 좀 그 상권 자율 상권 구역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참여 업체라고 해야 되나? 참여 업체가 몇 분이나 몇 팀이나 지금 같이 하고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자율 상권 구역은 총 한 150개 150? 점포 되고요. 그 150개 점포면 기존에 거기에 그 상가에 입주되신 분들만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딴 분들도 같이 통과가 되나요? 지금 저희 이 사업은 자율 상권 구역 안에서만 가능한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동의를 그 토지주, 건물주 그리고 점포 운영자 그래서 각각 3분의 2 동의를 현재 받은 상태고요. 내년부터 이제 참여는 그 구역 내 점포 운영자들은 다 참여를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150 점포가 그 차 있진 않잖아요. 예, 빈 점포들이 한 20점포 이상이 좀 그러면 되고 여기 있습니다. 150 참여자라고 해서 150명, 150 이 참여자가 상가 주인도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거기에 있는 임대하시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만 계시나요? 150 점포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점포 수? 예, 점포 수 아, 기준으로 점포 말씀을 수. 드렸습니다. 여기는 그럼 도시재생하고 같이 겸비를 하나요? 어떻게 되죠? 도시 재생 자체적으로만 하나요? 도시 재생하고 연계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거기 상인들만 가지고서는 이게 아무리 용역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이 좀 투입이 좀 되겠죠, 그럼? 예, 상권 전문 관리자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채용을 해서? 예, 그럼 내년부터 도시재생 쪽하고는 별개가 되는 거예요? 또 채용이 되면은 조직은 별개입니다. 조직이 별개되잖아요. 예. 그러면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하기는 또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 단계에서 네. 도시재생과 연계, 전통시장 이제 전통시장이 이 구역 밖에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전통시장과 연계 뭐 이런 부분은 계속 고민을 좀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좀 전화도 받기도 하고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도 나눠봤는데 사실상 이제 지역 주민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혼자 이 지역을 갖다가 변형시키려고 하면 좀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홍천에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도 당연히 참여를 하겠지만 또 외부에서 활동하시던 그런 그 전문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꼭 참가가 아니더라도 이야기해서 그런 반영이 서로 그런 것이 잘 어우러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혼자 우리끼리만 하겠다면은 이게 되게 볼 때는 성공할 확률이 많지 않아서 전문가 팀들이 좀 붙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어차피 이제 이게 5개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꽤 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사실상 이게 다 모아놓아 보니까 돈이 대단히 커 보이니까 좀 소문들은 있거든요. 소문들은 있는데 이걸 알차게 꾸며나가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계속 이거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 같이 이야기를 계속 토론해가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게 또 소란만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까봐 전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이 네. 1년 차다 보니까 네. 1년 차에 좀 네. 이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네. 거버넌스 뭐 네, 네. 이런 부분까지 그렇죠. 잘 해서 예. 잘 추진이 되도록 그렇죠.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역 주민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거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그런 아이템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370쪽이고요. 전통시장 공중 화장실 요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시설비로다가 이제 네. 1억 5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기존의 홍천시장 그 공중화장실이 네. 95년도 신축을 했고 조적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내용 연수는
25년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용 연수는 경과가 됐고요. 네. 예, 중간중간에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있는데 네. 뭐 1, 2층으로 돼 있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좀 냄새 쪽도 좀 상당히 개선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철거를 하고 네. 그 자리에 다시 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평수가 얼마 안 나오지 않나요? 그 면적은 작은데요. 네. 그 저희가 저기 전통시장 주차 타워 네. 그쪽에도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건 알고는 있어요. 예,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앙시장은 중앙시장대로 내부에 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수요가 거기 지금 있는 1층으로 규모보다 설계된다는 게 맞아요? 1층만? 예, 일개층으로 계획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남성, 여성 쓸 수 있는 그 칠이 굉장히 작아지지 않을까요? 지금 남성분들의 그 화장실이 좁아진다는 얘기가 제가 들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는지. 기존에 주차 타워 화장실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이 칸수가 많아야 될 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 이제 시장을 되게 자주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상가분들이 화장실이 없는 상가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대단히 많아요. 근데 수요가 많을 텐데 지금도 사실상 2층이라서 좀 이렇게 불편하시다고 하긴 하지만 또 그래도 칸이 좀 몇 개 있어서 그나마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게 1층에 내려오게 되면은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지금 사용하던 거에 대한 면적이 많이 줄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왕 이게 25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수요가 맞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또 이제 관광객들이든지 아니면 외지에서 오시는 그 전통시장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조금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조금 넓힐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게 너무 작을 것 같은데 1층만 쓰기에는 아주 저희가 이게 홍천시장하고 네. 좀 소통을 하면서 네, 이게 설계 단계에서 이양할 거잖아요. 어차피 예. 할 거지만 어차피 할 거면 거기 뭐 사실상 빈상가도 사실 많고 막 이렇게 돼 버렸는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그 자리에만 딱 하겠다 이게 아니라 약간 좀 자리를 옮기더라도 좀 지금에 편하게 쓸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으셔야지 지금 고터에만 쓰겠다 그러면은 좀 곤란할 수 있겠다. 거기 분들을 뭐 직접 한번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의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요.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말씀드려요. 예, 소통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앙시장 휴게 공간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이 부분은 중앙시장 옥상 부분에다가 네. 그 요새 파크 골프 네, 봤어요. 프로그램을 좀 도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 잔디 같은 부분도 추가로 옥상 부분에 야외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 스크린 파크 골프를 올해 중앙시장에서 미리 좀 시장 내에 설치를 해놓고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저도 뭐 이게- 파크골프 잠깐 봤는데 예. 이게 활용이 좀 잘 돼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네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374쪽이고요. 농산물 마케팅 확대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장소가 어디를 말씀하신 거죠? 제가 매번 들으면서도 홍보 판매관 374쪽 요거는 비발디에 있는 마르쉐 판매관입니다. 어떻게 매년 효과가 좀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해보시면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국장님께서 그 저희가 이 마르쉐를 처음서부터 우리 소노 대명에다가 운영했던 부분은 그쪽 지역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연간 그 500만 명의 이제 관광객이 다녀가는데 그 차원에서 이제 했고 예. 그 올해도 이제 운영을 했는데 네. 저희는 특히 소노 대명 그 객실 숙박객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그 할인 쿠폰도 지급을 하고 하면서 그 상당한 그 관광객들이 지금 다녀가고 계십니다. 이제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홍보가 중요한데 그걸로 인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되게 이제 지역에 있는 특산물의 농산물들이 이제 많이 홍보가 되고 판매가 돼야 되는데 예. 어차피 광고란 효과가 금방 나지는 않겠지만 예. 거기에 대한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 내에 뭐 이렇게 판매 실적이나 이런 걸 전 궁금해하지 않아요. 네, 거기 뭐 그게
예. 팔아봐야 얼마 팔겠습니까? 예, 근데 예. 그 지역의 홍천관에 있는 농특산물에 대한 광고니까 홍보 효과니까 그 예, 홍보 예.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예. 투자가 좀 되고 있고 예, 또 예. 거기에 효과가 있기를 좀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375쪽이고요. 그 해외 농산물 해외 판로 개척 요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375쪽 상단에 농특산물 해외 판로 개척 올해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경제진흥원 미국하고 호주 쪽으로다가 판로 개척 활동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해 내년에 다시 또 이게 새로 신규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도 지금 내년도 이제 올해 그렇게 했고요. 네. 내년도도 한 2개국 정도를 홍보 판매 부스까지 좀 하고 판촉 활동까지 2개국? 할 수 있게 2개국 그 어디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예상? 미국하고 내년 미국하고 미국하고 호주 그쪽. 예. 효과가 어떻게 좀 있으세요? 아직 처음 예, 예. 단계죠? 내년도에 신규로다가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뭐 저물고도 많이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영록입니다. 372쪽이고요. 하단에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이거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격? 우선은 여기랄까? 단독하고 공동주택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개별 그 소유자들이 국비 신청을 에너지공단에 하고 선정이 된다라면은 이제 지방비로다가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소유자나 공동주택 소유자 대상입니다. 여기 보면 건물 등기부 또는 건축물 대장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두 가지 다 뭐 있어요? 소유 관계만 입증이 된다라면은 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조건을 못 맞춰서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이게 사전에 이제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국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돼야 이제 후속으로 저희 지방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선 그 내년 연초에 국비 지원 공개 모집 때 우선 국비 지원 대상자가 돼야 됩니다. 1년 전에 사전 아니요. 조사. 내년도 사업은 연초에? 내년도 초에 공개 연초에. 모집을 들어갑니다. 공개 모집해서 예. 그 해에 완료합니까? 예, 그럼 당해년도 완료 대상입니다. 예상을 80가구로 보고 태양광이 한 70가구, 지열이 한 10가구로 이렇게 예상하신 건가요? 예. 예상한 예. 것이죠. 지금 지열이 좀 추세가 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까? 저희가 융복합 사업을 보면은 그 태양광이 한 284개소, 지열이 53개소인 거를 본다라면은 지열도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장에 다음 신재생에너지 장에. 융복합 지원도 좀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융복합 될것 지원 사업. 예. 그 지열 사업 이제 사업비가 좀 더 많죠. 많이 들어가죠. 예.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신청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저희가 태양광은 3kW 기준으로 500만 원대 초반으로 사업비를 보고 있거든요. 총 사업비를. 근데 지열 같은 경우는 뭐 17.5kW 기준으로 한 2,500 정도 총 사업비가 그러니까 좀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그 단독주택 소유자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가서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해놓은 사람들은 굉장히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면 그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좀 합니까? 뭐 별도 조사는 없습니다. 자연스레 신청하면서 예. 또 어떻게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예. 그리고 계획을 보면 2월 달에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해마다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는 거죠. 지금 융복합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다음 페이지. 융복합 사업은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년도 융복합 사업은 올해 벌써 컨소시엄이 올해 확정이 돼 있고요. 그 컨소시엄하고 그 신청자들은 대상자들은 확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 설명서를 보면 26년 2월로 나왔어요. 협약 체결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어떤 업체들이 참여합니까? 융복합 지원은 공단. 주택이든 네. 여기 상가 건물이든 공공 건물 다 가능합니다. 업체는 업체. 업체는 사업 업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세 개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그래서 각기 다른 전문 업체들이 참여한다 이렇게. 예. 그때 어떤 방식으로? 업체 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업체 참여는 이게 공모 신청을 하다 보니까 컨소시엄은 이제 올해 벌써 구성이 돼 내년도 사업에 대한 컨소시엄은 올해 벌써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컨소시엄도 저희가 공개 모집을 통해서 평가를 거쳐서 그 업체를 밝힐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자료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나중에 별도로 보내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377쪽. 예, 홍천영 일자리 안심 공제. 여기 이제 해마다 150명씩 늘어나는 걸로 계획을 잡았어요. 그렇죠? 예. 뭐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지금 이제 올해가 2년 차고 내년이 3년 차 해서 150명씩 450명을 목표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 차는 거의 150명을 채웠다고 보고요. 채웠어요? 2년 차가 아직 이제 150명을 못 채웠는데 연말까지 소진을 한다라면은 거의 채울 걸로 보여지고요. 내년은 3년 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뭐 저 계획은 150명으로 채웠지만 150명을 못 채울 수도 있고 또 신청자가 더 오버될 수도 있고 아직 오버되지는 않았습니까? 예, 올해 소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150명 기준에서 해마다 3억 9,800만 원씩 이제 증액이 되겠어요. 150명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원에 가까운 돈이 이제 해마다 5년까지는 계속 증액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환경이고요. 이 사업은 이제 5년 월 50만 원씩 정림을 했다가 그 5년 후에 이제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안심공제잖아요. 예. 우리 군에서 20만 원, 근로자가 15만 원, 기업이 15만 원 이런 형태로 우리 사업 목적에 맞게 그런 효과들을 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일자리 아직은 좀 안심 공제는 일자리 정책에서 음. 그래도 저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부분인데요. 이 공제 가입 기간 최소 공제 가입 기간은 동일한 회사에 소속이 돼서 뭐 장기 근속은 충분히 유도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1년간 해소라든가 우리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아직까지는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 주기 한 5년은 지나가 봐야 또 중간에 해지하는 사례는 아직은 안 나왔죠. 일부 이제 일부 나옵니다. 재정적인 부담을 사유로 근로자들이
해지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고요. 대신 다니던 회사에 퇴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자격을 잃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 사업 때문에 장기 재직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사업 목적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홍천의 일자리 안심공제를 통해서 장기 재직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목돈 마련의 목적도 있고 예, 또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아직까지 평가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됩니다만은 근데 이제 선행되는 게 이제 저희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가 지금 이제 내년에 3년 차를 맞는 부분이고요. 그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를 이제 한 27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를 보면은 장기 근속 유도나 자산 형성 이쪽으로는 충분히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정한 주기가 되면 어떤 평가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준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손 들었을 때. 네, 용준수 의원입니다. 이 368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인센티브. 예, 금년에 한 92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지금 이게 26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착한 가격 업소는 26개 점포가 되어 LED 표철하고 물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이게 올해 초까지만 해도 23, 24개 업체였고요. 예. 이제 올해 지금 현재 27개 업체가 착한 가격 업소인데 한 개가 지금 휴업 중이라서 이제 현재는 26개 점포가 운영 중인데 내년에는 30개 점포까지 확대를 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해요? 요거는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게 상하반기에 한 2번 정도의 그 뭐 식당을 예로 들면은 각 그 대표 음식의 가격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착한 가격 업소 요건에 맞으면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정을 하시냐고. 그건 저희 실무부서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표가 있어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요. 그 대상 점포들을 가격을 조사해서 평균 가격보다 좀 낮으면은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체가 공개 모집을 해서 신청을 해요? 업소가? 예, 공개 그 모집하고 업체가 있습니다. 그 관내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홍천군에 신청을 해서 예, 신청을 하면 실무부서에서 직접 그 가게 현장 확인을 가서 예, 그래서 그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예, 판정이 될 때는 그 업체 선정하는 거예요. 예. 단지 가격만 봐요? 위생 음식의 쪽은 또 보건소에서 별도로 보고 저희 평가 기준에 위생 수준도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생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본다면서요. 그쪽은 또 그러면 이제 예. 음식의 질이나 맛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단순히 가격과 위생을 가지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평가를 하시냐는 말씀이에요. 맛까지는 좀 주관적인 평가 요인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고려가 좀 어렵습니다. 그 선정을 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물품 지원하는 거는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어요? 시설 개선 인센티브로 점포당 23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요거는 보통 식당 같은 경우는 주방용품, 뭐 저기 냉장고라든가 뭐 이런 부분
제조 용기 뭐 이런 쪽으로다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업소가 요구하는 그 물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품 구입은 이 희망 품목 선정은 예, 마을에 아니죠 저기 업소가? 점포에서 하고 예. 있습니다. 예, 한 업소당 1년에 한 230에서 250만 원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230만 원 한도로 230만 지원하고 원?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대부분의 업소가 이런 그 지원 내역을 잘 알면 서로 신청을 하고, 물론 가격이 경쟁력에 의해서 그 다른 업소와 가격이 그 차등을 둠으로 인해서 어떤 뭐 손님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런 이점도 있고, 관내 국민들이 저렴한 값에 뭐 이렇게 그 업소를 이용할 수도 있을 텐데, 전체적인 그 맥락을 보고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해서 그 업소를 착한 업소로 선정한다는 것은, 이건 단순하게 좀 한쪽 측면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누구든지 착한 가격에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저 집은 싼 값을 내는구나, 이렇게 또 평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손님들이 저렴하지만 음식 맛이 좋고 아니면 뭐 기술이 좋고 이렇게 해서 찾는 부분도 있지만, 저렴한 만큼 좀 질이 떨어지는구나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뭐 주관적인 평가 기준이 아닌 그래도 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있다라면은 추가로 보완을 해서 한번 추진을 그동안 그 해보겠습니다.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했는지 그 평가표를 한번 좀 후에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상 업체 선정한 거하고 해서 향후에 30개 개소까지 자꾸 늘린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는지 한번 좀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평가 기준 표를 제출을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대상 업소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그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홍맥 자율상품 상권 활성화, 이 사업은 그러면은 용역을 줄 건가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도 좀 하고 있고요. 연차별 계획도 수립 중에 있는데 지금 이 사전 준비 단계로 별도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5억 3천에 대한 세부 지출 내역은 어떻게 돼요? 그 내년도 1년차 사업으로 해갖고 그 상권 공동 브랜드 개발 쪽에 한 1억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맥 크리에이터 육성, 이게 홍맥을 주제로 하는 그 창업 지원으로 해갖고 1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상권 전문 관리자가 채용이 돼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쪽도 좀 하고 있고요. 내년은 1년 차로 해서 뭐 기초조사나 컨설팅 쪽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당해년도 예산 아니에요? 26년도? 26년도 1년차 사업비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총 사업비는 66억 정도 됩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67억이잖아요. 예. 67억 중에서 이거를 금년도에 5억 3천을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내년도 예산. 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요. 예. 예. 이 사업은 그 도시 재생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굳이 경제진흥과에서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요? 이거는 중기부 사업이고요. 이게 상권 활성화 사업은 예. 중기부에서 뭐 수년간 추진했던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그 홍천 맥주를 테마로 한 그 상권 공동 브랜드 구축하는데 1억, 크리에이트를 양성하고 크리에이트 활동을 도와주는데 1억, 그리고 추가로 어떻다 하셨죠? 뭐 인건비 운영비에 한 1억 3천 정도로 계획하고 인건비 운영비요? 예. 그럼 인력을 채용해야 되겠네요? 상권 전문 관리자 채용이 전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요? 뭐 그리고 3억 3천인데 나머지 1억 7천은 어떻게
세부 계획을 갖고 계세요? 뭐 기초조사나 컨설팅 쪽 그리고 홍맥 자체 소규모 페스타 쪽으로다가 나머지 이거 세부 계획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게 세부 계획이고 좀 구체화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와야지 이제 세부 계획이 나오겠네요. 이게 지금 제가 그쵸, 용역 말씀드린 업체가. 부분 정도는 공모 예. 단계에서 나왔던 사업 계획이고요. 공모를 신청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예. 사업 계획을 냈던 부분이고, 예. 그리고 이제 용역 결과가 또 나오면 용역 결과는 좀 디테일하게 예.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용역은 어느 업체 줬어요? 뭐 용역 지금 준 업체예요 지금. 지금 강원도 업체는 아닙니다. 수도권 쪽에서 상권 활성화 사업 경험이 있는 예. 그 업체 대상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체명은 뭐예요? 업체명은 별도로다가 용역비는 얼마예요? 이해 추경에 5천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인 거예요? 아닙니다.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수의 계약으로요? 수의 계약이 조건이 됐나 보네요. 여성 기업 같은 기업인가 경우는 보네요. 5천까지 가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당초에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는 전체적인 도시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이제 이러한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제 여기저기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 같이 이제 참여하려면 물론 뭐 그로 인해서 가시적인 효과는 2배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완전하게 성과를 성공한 그 지자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괜히 이렇게 불투명한 그 사업에 우리가 이게 좀 어찌 보면 중복된 사업, 중복 지원성인 그런 사업들을 자꾸 첨가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그 불안감도 좀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자꾸 이게 원도심에 대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끊임없이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 소비자들의 니즈는 신도시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홍천군의 그 소비 그 지역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소비자와 관내 주민들이 욕구하고 홍천군이 추진하는 그 지원하는 지역하고 이렇게 상충된다고 좀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것이 어느 선택이 옳을까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원도심은 원도심 나름대로의 특색을 갖고서 경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신도시는 또 신도시 나름대로의 또 그 소비 욕구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결정을 좀 잘해야 되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된 450m 가로 한 150개 점포인데 대부분이 이제 가장 많은 점포 수가 도소매 업종입니다. 네. 예, 도소매가 이제 지난해 연간 통계를 보시면은 온라인 유통하고 오프라인 유통하고 점유율이 이제 사상 최초로 온라인이 50%를 넘어가고 오프라인 유통이 이제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전국 통계인데요. 예, 저희 이 자율상권 구역이 또 도소매 업종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점포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변화가 심한 쪽이 도소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가장 어려움이 도소매 쪽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그 업종도 좀 변경을 해야 되고 조금 변화를 줄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시기적절하게
좀 시기성에 맞게 공모는 됐다고 보고요. 대신 이게 민간 주도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도시 재생도 민간 주도고 이 상권을 활성화도 민간 주도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해 추경에 그 구체화 용역 또 연차별 계획 뭐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좀 전문 업체를 통해서 세워 갖고 가자. 우리 실무부서도 염려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올해 또 내년 잘 준비해서 좀 괜찮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용역 업체가 어떻게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 실무부서에서도 자체적인 검토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지원되는 총 예산이 67억이에요. 67억에 이제 우리가 스타트를 끊는 거란 말이죠. 5억 3천 예산을 편성을 통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란 말이죠. 그러면 당초에 계획과 설계와 구상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전체 67억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과감하게 예산 투자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향후에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적인 사례로 이렇게 남으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 거거든요. 저희 실무부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370페이지 중간쯤 보면 홍천시장 그 영상감시 장비 교체라고 있잖아요. 예, 요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홍천시장에 이제 녹화기 쪽이 좀 고장이 나다 보니까 녹화 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아, CCTV 녹화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음. 그리고 375페이지 보면 그 중간쯤 보면 디딤돌 일자리 있잖아요. 이게 지금 27개 부서에 한 120개 사업에 한 210명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목표 인원은 235명입니다. 올해가 217명 규모 본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고요. 예. 내년도는 235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35명이요. 디딤돌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1년 그 단기 계약이잖아요. 1년보다는 좀 짧습니다. 이게 예. 부서별로 한 11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 짧은 경우도 있고요. 뭐 계절성으로 할 때도 있고 뭐 거의 1년 채울 때도 있습니다. 예. 최장이 1년이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디딤돌 일자리에 대한 인력 지금 이제 한참 그 모집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내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 초부터 모집이 좀 돼야 됩니다. 읍면에서는 지금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내년도 바로 금년 말에 대상자 선정해서 내년도에 바로 시작할 수 있게. 1월 1일자는 그럴 수 예, 있습니다. 예. 이 대상 그 자를 선정할 때 이게 가장 취약계층이 일단은 우선순위일 것이고, 예, 디딤돌 일자리는 예, 그 다음에는 어떤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 뭐 1순위, 2순위, 3순위로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예, 뭐 한부모 뭐 이런 부분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있는데 이게 그 경쟁이
좀 있는 부분은 이제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 되고 있고요. 예. 대신 미달인 경우는 이거 취약계층이 아닌데도 디딤돌 일자리를 채용이 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미달인 경우. 미달일 그러니까, 경우에. 예. 지금 이게 서로 요즘에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취약계층 기본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이 가장 이제 1순위로 선정 대상 자격 요건을 갖춰줄 것이고 그 이후 다음 순위는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거는 순위별로 저희가 1순위부터 한 5순위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별도로다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인 분들도 상당히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령자 고용 촉진에 대한 특별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그 읍면에서 1년 지나고 이제 다시 이제 계약 해지하고 그다음에 연도 말에 다시 이제 신청 받아서 했는데 전년도에 한 사람들은 무조건 좀 1차적으로 배제를 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선은 다해 참여자는 우선 배제가 원칙으로 네, 돼 그래서 있습니다. 그게 2순위인 것 같더라고요. 취약계층이 1순위고 2순위는 금년도에 디딤돌 일자리에 참여했던 대상자는 배제시키고 신규 만약에 이제 참여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규 참여자를 이렇게 선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을 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건 취약계층 대상이고 또 공공 일자리다 보니까 그거는 지금 그 부분은 배려가 충분히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법에 의해서 그 고령자 취업 우선 특별법 관련된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65세 이상 고령자일수록 좀 더 고용에 대한 그 장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신중하게 선정할 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인건비 관련돼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여기 그 수타산 녹조테마공원 환경정비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37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세부 사업은 한 5가지 사업 정도 되는 거로 보여지고요.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보면 지금 15분 정도 거기 수타산 농촌테마공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그거는 이제 세부 부서에서 채용된 부분이다 보니까 인력을 감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인건비가 감액이 됐죠? 이거는 도비 내시액 반영이다 보니까 내시액대로 편성을 좀 했습니다. 아니 도 군비 매칭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가로 군비 지원해서 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은 이제 도비하고 군비 부담률에 맞춰서 본 예산은 편성을 하고요. 추가로 이제 군비 추가가 돼야 될 부분은 추경에 보통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본 예산에는 감액했다가 추경에 다시 증액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 도비하고 군비 매칭 비율을 준수를 본 예산에선 하고 예. 이제 군비 추가가 될 부분은 이제 추경을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밑에 중간쯤 보면 26년 강원 일자리 환경 개선 사업 있잖아요. 관내 중소기업 2개소에다가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2개소는 어떤 중소기업에다가 선정을 할 것인지 그
뭐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내년도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2개소를 선정을 할 계획에 있고요. 예. 그 일자리 환경 개선 사업은 그 고용 이제 근로자들 복지 공간 조성 쪽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그 근로자들이 같이 하는 뭐 휴게 공간 그리고 사무실 뭐 이런 부분을 최대 80%까지 보조하고 20%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소기업에 이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중소 관내 기업들이 신청을 해서 그리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 사업 기업체가 사업 계획의 적정성, 사업 계획 신청서를 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적정성을 판단해서 실무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업체 선정해 낸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리고 이 378페이지에 보면 그 하단부에 보면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해서 2억이 있어요. 예. 이 사업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은 저희가 20억 사업비로다가 이제 그 주거 공간 열실 그리고 뭐 공유 쉼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20억 규모로다가 추진을 했는데 사업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보니까 저희가 2억 정도가 좀 부족하고요. 또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한 4천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 2억 4천 정도가 사업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좀 필요해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한 것은 세부 내역이 잘 있어서 이해는 하는데 그 2억에 대해서 그 세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거잖아요. 이 부분은 공사비인데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니까 부지하고 도로하고 이 범면이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지 조성하고 그 범면 보강, 뭐 포장 부분 좀 물량 증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진입도로 조금 변경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추가로 한 2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에 대해서 추진된 사업이잖아요. 예. 이게 전체 예산이 한 44억 되죠. 아니요, 이건 20억짜리. 20억인가요? 예. 세부 사업 명세서 보면 기투자된 것만 41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기존에 전체 예산 44억 중에서 예. 실제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게 41억으로 자료에 나와 있길래 그래서 이 자료가 저도 알고 있기로는 한 20억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때 행안부 공모사업 우리 선정됐을 때 국비와 전에 국비였었잖아요. 국비하고 군비 매칭했었나요? 당초에? 국비 10억, 지방비 10억입니다. 국비 10억에 지방비 10억. 지방비면은 시군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비만 군비가 10억. 10억?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로 이렇게 2억을 추가 편성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20억 가지고 좀 사업을 당초에 할 때 좀 미진했던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예. 당초에 20억 사업할 때 그런 것을 좀 감안을 못했어요. 이게 공사 중에 여건 변동은 뭐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마무리 단계를 조금 이게 범면들이 좀 있다 보니까 경사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안전 쪽도 좀 추가로 챙겨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액이 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철저하게 설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당초에 면밀하게 좀 점검을 했으면 이렇게 그 전체적인 20억 사업 중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지원받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전에 좀 철저한 준비가 좀 미흡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중간쯤 보면 그 강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이거 한 개소로 돼 있는데 이 관내 업체는 어떻게 이걸 또 선정을 할까요? 이거는 기업당 최대 500만 원 범위 그리고 기업 물류비에 소요된 비용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4천이면은 뭐 최소 8개 기업 이상이 지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업당 500만 원이에요? 예, 최대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 사업 명세서 주신 거하고 실제 추진하는 사업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 혹시 일식으로 돼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니신가요? 아, 그런가요? 일기업은 아닙니다. 일개소로 이렇게 여기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일, 일개소라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이제 확인할 때는 그러면 한 개 업체에다가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그 4개 업체, 8개 업체요. 최소 자, 8개 업체가 될 것 같아요. 4천만 원이니까는요. 그거하고 그 380페이지 최상단에 개별 입지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이것도 1억 3천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농공단지 외에 있는 그 기업들에게 물류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는 도비 지원이 있다 보니까 단지 내는 도비 지원 포함해서 하고 예. 개별 입지는 도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여기 물류비 지원받는 업체는 몇 곳이나 될까요? 여기도 최대 50% 범위 내에서 500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이요? 예, 500만 원에 50%인 거예요? 아니요. 최대가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예. 이게 아, 500만 그러니까 원까지 지원이 받으려면은 물류비가 1,000만 원 이상 소요가 돼야 예. 500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13개 업체 정도로 볼 수 있네요. 아니, 최대로 아니, 한다면? 26개소 이상입니다. 26개 예. 기업 이상. 동공단지 외에 있는 업체들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보면 경제진흥과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전년 대비 한 10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상품권 할인 보전에 좀 일부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 지금 그러니까요.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는 국비 7%를 할인 보전 그리고 또 저희 군비 5%를 할인 보전해서 내년엔 12% 할인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가 내시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군비만 한 절반 정도만 반영을 해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예. 한 10억 정도가 가미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 300억 정도에서 한 10% 정도 네, 30억 했었는데 정도는 예. 세워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본 예산에 보니까 152억에 12% 정도를 이렇게 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예. 그 이외에 좀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증액을 해서 경기 침체인 상황에서 홍천군에서 재정을 어느 정도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편성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조금이나마 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돼야 되지 않았는가 그런 그 아쉬움이 좀 듭니다. 저희가 올해 그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비상경제대책 좀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 뭐 융자나 뭐 특례 보증이나 뭐 이런 쪽을 좀 많이 확대를 했었고요. 그 내년도 또 중소기업 지원 쪽에서 수출 활성화 쪽도 좀 증액을 좀 했습니다. 예,
이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도 계속 반영을 해서 지역이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아까 그 착한 가격 업소 예. 이거는 이제 매년 이렇게 점검을 하고 선정을 해요? 예, 뭐 운영 매년? 최소 상반기, 하반기 점검도 하고 신규 모집도 하고 그럼 있습니다. 한번 선정되면은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된 곳은 그 최단 1년 그다음에 매년 점검을 통해서 그 갱신 가능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희경입니다. 369쪽에 보면 홍맥 자유상권 활성화 사업 좀 잠깐만 더 볼까요? 이게 국비가 2억 6천? 예. 2억 네, 6,500. 도비가 7,900, 분비가 1억 8천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뭐지 아까 청년 공유 주거 공간 이거 할 때도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비슷한 일이 생겼는데 그 주체별 지금 지원해주는 이 주체별 사업 추진 역할들이 이제 조금씩 자기네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산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정상의 투명성 같은 거를 이제 요구를 했을 때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 해갖고 저희 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이제 좀 그 뭐라 그럴까 오버한다고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표현을 옛날에 이제 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아니실 때. 그래서 이 예산 집행이나 이런 정산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이제 궁금해하고 잘 효율적으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는데 이런 책임 주체에 대한 부분, 정산이나 투명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 주체는 누가 가장 많이 관여하고 있나요? 뭐 이게 중기부 강원도 네. 홍천군을 네, 말씀하시는 네, 네. 건가요? 네. 지금 이 이랬을 예산은 때 추후에 정산 네. 과정에서 이런 미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해하거나 자료 확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 서로 이제 전과를 하거든요. 지금 이 사업은 그런 유형은 아니고요. 네. 뭐 도 직접 지원 사업, 네. 뭐 부처 편성, 직접 지원 사업들은 정산을 그 개별 부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청년 마을 만들기는 행안부에서 직접 지원 사업이거든요. 저희 네네.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 거기도 정산 우리 예산이 주체가- 들어갔다면서요. 아니요. 지방비가. 저기 공유 주거는 저희가 맡는데 네. 그 청년 마을 지금 만들기라고 공유주거 얘기하는 거예요. 공유 주거는 어. 저희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정산도 저희가 직접 해야 되고 책임 주체도 저희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근데 소속의 그 청년 마을 만들기라고 행안부에서 직접 맞아요.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어.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저희 예산은 아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산도 행안부에서 직접 봐야 될 부분이지 저희가 정산에 관여할 수 있는 사업은 아예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홍맥 예. 이 자유상권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이제 홍천군이 책임지고 앞으로 예, 갖고 맞습니다. 나가야 되는 사업이죠. 예. 그 맥주 아까 그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이 혹시 지난번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연관된 그 용역 회사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공모 단계에서는 이제 그 부의장님이 알고 계신 그 업체가 맞고요. 저희가 이해 추경에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 구체화도 좀 미흡하고 연체발 계획도 없고 저희가 또 그 자율상권 그 조합하고 저희하고 그 모호한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구체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별도의 용역으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 용역사는 아예 모호한 거는 어떤 모호함이 생겼나요?
그 공모 단계에서의 사업 계획하고 저희가 공모에서 사업비를 따와서 이제 실시 설계 같은 구체화된 설계를 들어갑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저희가 공모 단계에서 했던 사업 계획과 지금 이제 구체화 용역으로 지금 추진한 5천만 원짜리 용역은 어느 정도는 저희 실시 설계 용역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그러면 공모 사업할 때 당시와 지금 이제 뭐 실시 설계 구체화 정도의 예, 이 용역하고 교집합 내용은 어느 정도가 돼 있어요? 그 기본 방향은 교집합으로 갖고 끌고 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본 방향을 벗어난 뭐 세부 추진 방향은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변경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제 이 경제과가 이 주도 사업 원래는 이제 탄생은 도시재생에서 탄생이 됐지만 그다음에 이제 경제과가 이끌어 가기로 이제 결정을 내렸었잖아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도 다시 그때 당시에는 도시재생과는 좀 다른 사업이다라고 했었었는데 다시 합쳐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동네 상권 발전소로 했을 때는 뭐 도시 재생 쪽으로 공모를 했다라면은 네. 도시재생 센터에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됐고요. 근데 저희가 올해 지금 턴한 게 맞죠? 중기부 쪽으로다가 네. 아예 방향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상권 전문 관리자라는 자격을 가진 자가 해야 되다 보니까 음. 도시재생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구조는 아예 아닙니다. 그래서 별개의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두 개가 같이 뭐 해갖고 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하고. 예. 이 맥주 이제 구체화 사업에서 제가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맥주만으로 꾸며진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되게 애매모호할 수도 있거든요. 이 구간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과업 지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나요? 용역을 뭘 하려면 우리 군이 어떤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그게 다 맡겨버렸나요, 용역에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건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그럼 별도 자료로다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 민간 주도 사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 주도 사업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추후에 그 책임 있는 집행의 세부적인 내역에 있어서 실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책임 주체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었던 거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홍천군이 명확한 성과 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그냥 여태까지 관례대로 가지고 있던 그 성과 관리 차원이라고 하면 지금 이 메인 거리에 그 상가가 비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도미노로다 로드샵까지 이제는 다 빈 상가로다가 이렇게 전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냥 민간 주도 사업 여태까지 해왔던 것과 같은 성과 관리 차원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앞이 딱 벌써 결론이 나오는 사업으로 뺏기 생각이 안 돼서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래서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이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리 방안은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지금 이게 예산은 이제 저희 사업부서가 저희 경제과가 되고요. 네. 또 상권 전문 관리자라고 상권 전문가가 이제 예산 집행 주체가 되고요. 또 자율상권 협동조합이라는 그 주체가 있다 보니까 이 세 주체가 지속적으로 협업을 해서
추진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 도시재생이든 어떤 사업이든 민간 주도로 했던 모든 사업에서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다 서로 협의하면서 협업하고 그런다라고 했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제 민간인들은 돈이 다 떨어지면 손들고 또 우리 그러니까 관리부서에 그 집행부서에서는 그 돈 예산이 다 떨어지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맡겨버렸으니까 뭐 이게 반복이 되는가 봐 그러는데 지금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업무도 많고 바쁘시겠지만 이거는 다른 거하고 다르게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짜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어렵나요? 성과 관리보다는 네. 제대로 뭐 된 방법이 사업 있으실 거 아니에요. 추진을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1, 2년 차는 우리가 방향 잡고 있는 게 이 상권 활성화하고 진짜 맞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업 뭐 후반기 3, 4, 5년 차 정도 되면은 성과 관리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딱 같습니다. 레파토리가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는 이분들 벤치마킹 다니실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 횟수 몇 번인가 다 체크하실 거고요.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 5억이라는 돈이 거의 없어질 때쯤 되면 다른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이건 시작을 안 했으니까. 그때 됐을 때는 그 멤버 중에서도 빠지는 분들이 생기실 수도 있고 뭐 이런 걱정이 많은 사업입니다. 기대도 많지만 그만큼 걱정이 많기 때문에 살펴봐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되면 사업이 표류될까 봐 그래요. 예산은 따갖고 오냐고 고생했고 많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표류될까 봐. 그래서 적극적인 소통과 좀 적극적으로다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국적인 모범 상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벤치마킹 많이 오는 곳으로. 369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내려가 볼까요? 지금 시장 홍보 물품 제작 및 구입을 하겠다는데 이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면서 하는 사업인가요? 몇 페이지를 말씀? 369쪽입니다. 시장 홍보 물품 제작 및 구입. 이 부분은 7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네. 있는데요. 장바구니 1000개 제작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관광객들한테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 아니 그 시장에 오시는 이용자들한테?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참여자 우리 공무원들이나 쪽으로다. 이런 거 나갔을 때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소한의 장바구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있었던 건 아니네요. 이게 장바구니 1000개 물량이 떨어지면 또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예. 장바구니가 있다고 전통시장 방문객들의 뭐 이런 활성화나 이런 거랑은 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없어서는 또 안 되겠지만 이런 거는 조금 방법을 뭐 좀 찾았으면 좋겠네요. 꼭 이렇게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바구니가 시장 경제 활성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해마다 소모성으로다가 만들어지지만 사실은 저희가 그 장바구니 들고 우르르 다니다가 그 안에 많이 채워지는 것도 감사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 그냥 일회성으로다가 만들어지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환경오염 차원에서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꼭 똑같은 바구니를 들고 다녀야 될 그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냥 저희가 이렇게 무슨 행사 때 쓰는 바구니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홍보용품이 이게. 홍천 중앙시장 오픈 스튜디오 운영 대행 200만 원씩 12개월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떤 내역인가요? 중앙시장 내 오픈 스튜디오가 설치가 돼 있고요. 뭐 음악 방송이나 뭐 홍보 방송 아니면은 뭐 거의 장이 마무리 단계에서는
떨이 제품 판매 뭐 이런 쪽으로 좀 활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했나요? 이거 오픈 스튜디오 운영 지금 몇 개월째죠? 올해 추경부터 해서 올해 한 7, 800 뭐 그 정도 용역비로 하반기부터 좀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는 이제 1년간 계획을 좀 했습니다. 그 200만 원이 지금 어디에 쓰는 거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안 주셨거든요. 그 대행 용역입니다. 인건비인가요? 용역비로 그러니까 뭐 인건비성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스튜디오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200만 원씩 나간다는 소린가요? 대행 용역비 그러니까 용역비인데 그게 이제 뭘로 내역을- 쓰여지든 예, 예, 예. 그 뭐- 업체에다가 주는 돈이라는 거잖아요. 예, 예. 저희는 그곳에서 계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로 하는 줄 알고 있었더니 이런 용역비가 따로 나간다는 거죠? 여태까지 좀 그런 자원봉사 쪽으로 좀 했었고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 상인들이 하거나 여기 지금 도움이나 여러 개 우리가 이제 직영으로 하거나 뭐 어떤 방법을 세울 수는 없는 건가요? 기술적인 면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 전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뭐 저희 시장 지킴이 인력도 있으니까 뭐 가능은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마추어가 시작을 해서 곧바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그러면 대행사를 지금 통해서 기존에 운영됐던 이 스튜디오 사업이 상인들한테는 어떤 반응을 만족도는 얼마나 드렸던 것 같습니까? 뭐 올해 하반기부터 네. 시작을 한 부분이고요. 뭐 근데 그렇게 평가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 이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본인 상인분들의 의견이에요. 상인분들이 왜 라는 의견들을 주신다는 것은 본인들이 이 사업으로 말미암아서 왜냐면 이 사업의 취지가 상인들의 물건이나 이런 것들 판촉 행사나 여러 가지 의미를 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근데 왜라고 하시면 왜라고 하실까요? 왜 이런 게 있어야 되냐? 저희가 중앙시장 상인회랑 뭐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개선을 해 상인회 나갈 수 계시는 있도록 분 하겠습니다.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상인 한 분 한 분도 다 회원들이거든요. 그분들 의견을 다 받아보신 적은 있나요? 상인회 조직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뭐 저희가 상인 회장님하고 보통 그렇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살펴봐 주십시오. 그 임차료 45만 원 따로 내고 있고 그러니까 용역비 200만 원씩 따로 나가고 있고 그러면 지난해 하고 지금 이제 예산을 다시 이제 올리셨으니까 그러는데 이 오픈 스튜디오 하면서 그동안 몇 개월밖에 안 됐지만 상인들의 프로그램 참여라던가 참여는 좀 많았었나요? 떨이 제품도 이제 앞으로 하겠다고 하고 하니까 프로그램 참여율 상인들이 얼마나 참여해 주셨나요? 지금은 홍보 방송, 음악 방송, 안내 방송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하시죠? 운영을? 제가 갔을 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그래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냥 올해 하반기부터 아니. 시작을 좀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는 시간이 아침서부터 저녁 9시서부터 6시까지인지 아니면 그 중에 어느 한 시간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올해 하반기는 장날 위주로만 좀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몇 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러면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은 할 자료 같은 데이터를 뽑아보진 않으신 거죠? 뭐 매출 증대를 얼마나 기여했나
그거는 뭐 그런 것들. 올해 하반기 이제 네, 시작을 하면서 지난해 그냥 예, 이제 시범처럼 벌써부터, 해보시고 예. 전통시장 그 편의시설 전기요금 600만 원씩 12개월입니다. 이거는 어떤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죠? 저희가 가로등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광장도 홍천시장 쪽에 좀 있고, 공유주방, 그리고 급배기로다가 냉난방 시설 좀 설치돼 있고, 화장실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그러니까 상업 기반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 절감에 대한 방안은 없을까요? 전기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 지출을 좀 줄이는 방법. 그 부분은 예,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될 뭐 것 같습니다. 타이머 제도를 하든 뭘 하든 예. 살펴봐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되고요. 이 경제과 시장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예산들을 보면 시설 보강 이런 예산들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전통시장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떤 불편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개선책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저희가 어떤 예산 투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이 활성화를 자꾸만 얘기하시니까 이 1억 7천만 원이 실질적으로 그런 데다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알고 싶어서래요. 뭘 알아야지. 뭐 망가진 거 뚝딱뚝딱 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이 자체적으로 뭐가 문제지를 알아야지 지속적으로다가 계속 시설에다가 좀 얘기하면 땜빵식에 대한 부분 말고 이 안에 그 고객 유치 전략이라던가 시장을 살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망가진 거 보수하는 거로다가는 시장 경제,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부재됐지라는 부분도 함께 시설 보강과 함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예산은 여기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 상인회랑 좀 협의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370쪽에 시장 활성화 행사 지원 프리마켓 주말 장터 예산은 좀 감액이 됐어요. 왜 감액이 됐죠? 요거는 올해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야시장을 운영하면서 이제 같이 좀 했던 부분인데, 내년 예산은 주말 장터 쪽에 고민은 뭐 계속, 주말장은 계속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사업비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주말 장터 올해도 추진하나요? 예산 여기는 아직 추경으로 올라오나요? 야시장, 야시장. 야시장은 2년차 사업으로 올해 종료가 됐습니다. 내년도는 그 후속 공모들이 좀 있는데 내년 초에 한번 후속 공모를 좀, 하시려고 하나요? 그 야시장이 보통 1년에 2억 정도 해서 2개년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거보다 좀 후속 지원으로 좀 소액의 예산으로다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내년도에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대와는 달리가 성과가 저조했죠. 저조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사업을 국가가 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시장들이 야시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우리 홍천만 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다가 각곳에서 동시에 달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달리기를 시작하면 언제나 1등도 있고 꼴찌가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도 이 주말 야시장에 대한 부분에 계속 저도 의견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이것도 도에서 같이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여러 분들이 또 이제 뭐 관련자들이 계시니까 이런 것들은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지 싫은 얘기를 안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싫은 얘기를 들어야지
다른 마을보다는 앞서갈 텐데 신발을 거꾸로 신었으면 거꾸로 신었으니까 똑바로 신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고쳐 신고 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어요. 올해 야시장은 2차 사업으로 또 뭘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내년도는 내년도? 계획 없습니다. 예, 없습니까? 별도 공모 공모로다가 사업을 이제 고민하고 후속 계신다고 공모. 하는데 지난 2년간의 우리 야시장에 대한 부분 이것도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관련된 예산이래 갖고 이제 사업이래 갖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어떤 식의 보강이 있어야지 이 시장 경제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뭐가 가장 문제였던가요? 이제 과거 같으면은 이제 복합 쇼핑몰 쪽으로 전면 재정비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을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온 오프라인 유통 점유율이 이제 온라인 쪽으로 치중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전통시장의 소규모 소프트웨어 사업 아니면은 소규모 수리수선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좀 가면서 추이를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오프라인 점포로서의 한계는 앞으로 점점 좀 어려워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인구 감소 지역이다 보니까 인구는 점점 줄고 오프라인 유통 점포는 점유율이 점점 낮아지고 또 저희는 이제 고령화 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시장을 찾는 이 횟수나 이 사람 수가 점점 줄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는 현재는 쉽지 않은 구조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프로그램 싶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좀 질적 수준을 상향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그곳이 마치 죄송하지만 취객들의 야간 모임 이렇게밖에 평가를 못 받아서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가 가장 사람들한테 많이 지적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시스템에서 180도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야시장에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예산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고객 유치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야 되는데 계속 근데 얼마나 일이 많으세요, 사실은. 하지만 제가 주민 의견서 보면 우리 홍천 군민이 절실하게 원하는 모든 예산은 경제 활성화예요. 여기서 가장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축제, 관광, 축제, 문화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뭘 하나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 이게 아니라 내용면에 대해서 좀 턴하는 홍천군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지요.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주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냐고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일 많이 지적하신 홍맥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 그 부분이 이제 첫 출발점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그런데 혹시 그럼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거기 지금 주도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손님이나 우리 인력 그러니까 손님들이 어떻게 찾아올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는 저희 홍맥 페스타 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소비자들을 많이 좀 모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추진을 하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저도 술을 먹지만 이제 편한 복장에 편하게 가까운 거리에 가서 술을 먹고 싶거든요. 부담스럽게 차 끌고 가서 음주운전을 대리를 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불편함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원도심 직구 활성화 사업을 하신다지만 주변에 큰 아파트가 없어요. 근데 현재 터미널 제가 알기로 이 사업 거리가 터미널까지 연결된 거로 아는데 터미널 주변에 중앙하이츠 45가 들어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 10월, 11월경 입주거든요. 그럼 거기에 오시는 제가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그 거리까지 나올 수 있는
그 터미널 바로 뒷부분은 일방통행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셔서 자연스럽게 그 술을 편하게 드실 수 있게끔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셔야 돼요. 그런 고민을 좀 같이 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 터미널 옆에 공터로 남아 있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상당히 불편해하세요. 그 부분, 그분이 뭐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하고 만나서 그분이 갖고 계신 생각을 좀 더 빨리 풀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군에서 같이 좀 이렇게 대화나 소통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조성을 잘 해놓고 그 중간에 그렇게 좀 볼품없는 거기가 딱 있다라면, 야간에 특히 야간에 그랬다라면 상당히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갔어도 밤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도 이렇게 좀 소통을 좀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지평부에서 고생을 하셔야 되는 거지만 좀 불편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시가스 이 사업이 없네요. 신청자가 없으신 건가요? 이게 예. 비용 부담 주체가 예. 도도 비용 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 도가 일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아. 해보자 이런 좀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요? 본 예산에는 담지를 못. 안 담으셨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그 우리 의원님들 질의 중에 사랑상품권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에는 12%로 하신다 그래서 할인율을요? 맞죠? 12%. 지금 예. 그 현재는 15%인데. 중앙부처에서 예. 보도 자료로 저희도 접하고 있거든요. 문서로 온 부분은 아예 없습니다. 현재. 그럼 현재는 어떻게 돼요? 15% 구성이 어떻게 돼요? 할인율이? 지금 현재 15%요. 예. 그 부분은 군비 5%, 국비 10%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가 깎인다는 얘기네요.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고 보도 자료로만 알고 계시다. 지금 인구 감소 지역 같은 네. 경우는 국비 보전을 7%, 네. 그리고 일반 지역은 5%,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3% 지원해주겠다. 이게 지금 언론상에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홍천 이 사랑상품 가맹점이 홍천에는 몇 군데나 돼요? 지금 현재 등록된 저희 업체만. 유지되고 있는 건 4,400개 업소 정도 됩니다.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저 지금 가맹점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올해 소비 쿠폰이 있다 보니까 예. 가맹점을 올해 초에 한 4천여 점포였는데 예. 한 400 400 점포가 개가 늘은 좀 거네요.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래도 거의 이런 거 좀 더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보는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어쨌든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좀 더 같이, 해주시고. 예. 지금 군청 홈페이지 제가 보고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가맹점 찾기도 좋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고 이런 거니까 좀 더 좀 노력을 좀 해주시고, 연매출 30억 이상 하신 데는 저 가맹점을 등록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네, 정책 수당만 받고 일반 지역사랑 상품 그러니까 못 받죠. 예. 그리고 홍천군에 몇 군데나 돼요, 그게? 그것도 맞나요? 그렇게 거의 많아요? 80개. 80개소요? 예. 이분들은 연매출이 30억이 넘고 뭐 좀 안 되는 체인점이나 뭐 이런 거겠네요, 거의 보시면. 예, 뭐 직영점 같은 경우는 본사 매출까지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기 민원 들어온 데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우리 주민들한테 어쨌든 혜택이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좀 많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주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나교 의원입니다. 374페이지 그 하단쯤에 보면 우리 농산물 판매 관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효과가 있어요? 예. 올해 저희가 그 1년 운영을 좀 해봤는데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저희가 그 지역에서 나는 그 우수한 농특산물 홍보 위주로다가 지금 가고 그러니까 있고요. 효과가 있어요, 국전에? 예, 그래도 효과는 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뭐 어떤 그 이렇게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걸 못 갖출까요? 어떤 여기에서 QR 해서 뭐 이렇게 그
어플리케이션 구매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좀 만들어서 예, 예. 앱을 통해서 구매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그 인센티브 같은 걸 주면 예. 훨씬 더 이렇게 좀 홍보도 되고 또 인센티브도 주는 역할도 그런 효과도 있을 테고 그로 인해서 또 우리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만족감도 주고 그럴 텐데. 예, 그 지금 시범적으로 네. 금년도에 그 카카오톡의 그 친구 추가를 통해서 네. 하게 되면 네. 일부 좀 할인을 해주고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그 소노 대명의 투숙객들에게는 네. 할인 쿠폰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한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내년도에도 좀 앱 개발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너무 작아서 예, 예. 다양한 우리 농산물을 여기서 네. 판매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리고 당장 필요한 소비자들에게는 예. 한계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온라인이나 아니면 이제 택배로도 택배 구매로도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같이 예.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예, 예. 반드시 우리가 구공 앱을 좀 빨리 만들어서 좀 효과를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예. 380페이지에 우리 기업 투자 유치 이제 해서 노력하시는데 잘 안 돼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잘 되고 있어요? 저희 농단지는 분양 보통 5년은 봅니다. 보통 기초지자체가 분양 직접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이제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는 어떤 그 입주 기업들끼리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끼리끼리 이렇게 묶음 단위로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전체 이 기업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기업들끼리 이렇게 와서 기업을 활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업에 지원되는 뭐 물류비나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해요. 이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그러니까 소비지에 가까운 데서 기업하는 게 훨씬 기업들로 보면 이윤 추구하는데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그만큼 소비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데 와서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까지 연결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지방이 이런 기업들 유치하는 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들의 그런 애로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보면 턱없이 부족해요. 턱없이. 그러고 제가 이제 지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군수님이랑 이제 업무 추진비 쓴 거 보면 전부 우리 지역 내의 식당들에서 겨우 8, 90% 썼어요. 저는 이렇게 기업 유치하면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수님이 지역의 3, 외부의 7 비율로 이렇게 다니시면 훨씬 더 우리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써야 되고 또 그 예산은 반드시 효과로 나타나도록 성과로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해마다 비슷한 금액의 그 예산을 쓰여지고 있지만 실적은 거의 없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가 완공이 돼서 준공이 돼서 입주 기업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상당히 늦은 감이 있어요. 처음부터 같이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특별한 그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또 우리 지역 내에서 뭐 생산되는 그런 원재재 수급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라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이나 뭐 아니면 다른 그런 중소기업들이 한 번 더 이렇게 합작을 통해서 더 좀 고부가치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 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뭐 이런 걸 해서
기존의 기업도 살고 또 입주해오는 기업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러게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농공단지 분양을 이제 올해 7월 달부터 추진을 해갖고 지금 그 입주 계약 신청한 기업은 5개 기업에 한 뭐 6개 단지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네. 저희가 이 앞으로도 이게 농공단지가 이제 빈 단지가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저기 기업 유치 쪽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뭐 농공단지 물류비나 뭐 개별 입지 물류비 뭐 이런 네. 부분이 입주 기업들한테는 좀 불리하거든요. 수도권보다는 뭐 이쪽이 당연하죠. 당연히 네, 불리할 예, 수밖에 네, 없으니까 네. 저희가 보조금 총액 한도제 때문에 증액이 뭐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왜 다자녀 가정에 이제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도 혼자 들어올 때와 둘이 같이 들어올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그런 것까지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도 같은 그 가족 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그 같은 업종에 또 이렇게 시너지를 내서 이렇게 기업이 조기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들끼리 같이 묶음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기발한 그 정책을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 수도권과 거리, 또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물류비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이제 거기 입주하는 기업의 근로자들의 주거 문제 이런 것도 혜택을 안 주면 안 돼요, 이제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에 일을 하면서 춘천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급여를 받아서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게 되면 그 급여 받은 그 돈을 우리 지역에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돈이 돌게 하는 방식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업의 이제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그 특단의 지원도 필요하다. 주거에 대한 그런 지원도 좀 더 과감하게 주거 비용의 부담을 좀 줄여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주거나 뭐 이런 부분은 일자리 정책이나 청년 정책 이런 쪽에서도 좀 다른 쪽 측면에서도 측면 지원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요. 그 말씀 주신 부분은 장기적으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경화 의원입니다. 전 370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공중 화장실 설치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지금 홍천시장 공중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홍천식당 있고 기름집 있는데 그 사거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거기 있게 그러면 그거 지금 남녀 화장실이 1층, 2층으로 돼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걸 헐고 다시 질라는 건가요? 네. 저기 평수가 어떻게 돼요? 그게 가능해요? 1층으로 해도 넓이가? 네? 아니 가능하냐고요? 저희 내부 검토에서는 가능한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쪽에서 지금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지금 날씨가 굉장히 엊그저께 바람이 엄청 부는데 거기에 이제 그냥 의자를 놓고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 주차 관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추워갖고 어르신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안쓰러워 보였어요. 이제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바람 불고 할 때는 그 안에 가림막이라도 좀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쉬시다가 이렇게 간다라면 차를 나가서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냥 하루 일과 점심시간 빼곤 계속 그렇게 있다 보니 너무 좀 그래서 그런 그분들의 처우 개선이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공간에 어차피 새로 헐고 진다고 하면 공간이 이제 넉넉하냐고 물어봤던 게 그 이유거든요. 그 지면서 그 옆에라도 하나 그런 거를 좀 설치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게 뭐 도시과에서는 해야 되는 걸 맞는데 같이 도시과하고 연결해서 그런 식으로 좀 그 터전을 나누어서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내년에 설계를 이제 사업비를 세우고 내년 설계 단계에서 예. 한번 주차관리원 그쪽도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여유가 있지는 않다고 내부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층으로 하는데 이제 단층으로 하면서도 이제 공간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뭐 꼭 이제 제가 제 마음을 전달을 해드리면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같이 한번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네. 보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를 보면 여기 홍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BF 등 보완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그 1억 5천만 예산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BF에 어떠한 보완이 있길래 1억 5천이 별도로 섰는지 그래서 아까 이제 저쪽 책을 이제 경제진흥과 책을 보니까 시설비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시설비라고 돼 있는 걸 보면은 그 뒷문 앞에서 들어가는 주차 빠져나가는 이쪽에 이제 들어오는 걸 다시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건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BF가 준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완을 하겠다는 부분은 저기 휠체어 이동로 쪽 폭 확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홍천시장하고 공영주차장하고 거기 또 보도턱이 있습니다. 저기 차도하고 인도하고 경계석으로 턱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간판도 없다 보니까 표지판 쪽도 좀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번에 이제 그 처음에 건립할 때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그 기초할 때부터 가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였는데 그게 이제 좀 반영이 좀 안 됐었어요. 제 바람은 이제 들어갔다 나가는 게 이쪽에서도 일방통행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 보면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안 돼 있고 무조건 한쪽으로만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 지금 보완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차량은 아닙니다. 지금 차량은 아닌데 그러면 물건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이거 턱을 없앤다는 거예요? 지금 인도와 차도와 턱이 있다 보니까 카트를 끌고 가려고 해도 이 카트 이동이 지금 좀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올라가려면 뭐 그냥 들고만 가야지 차트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 거기다가 주차를 해놔야 되잖아요. 노상 주차를 해놓게 되는데 턱을 하려면 이게 언덕에 들어가는 사이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차량 진출입로로 고민하는 건 아니고요. 네. 사람 보행로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보행로로 하는데 차량이 주차가 이렇게 돼 있죠. 주차대가 길게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턱이 있는 거 이렇게 높은 거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비스간이 끌려 올라갈 수 있는 걸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주차될 때 이 공간이 좁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 이쪽으로 시장으로 나가지 않냐, 그 길 쪽으로 나가지 않냐 이거지 주차가. 저희가 보도턱하고 차도하고 인도 차이 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주차면이 그려져 있지 않은 그 안전지대 같이 돼 있는 부분 그 부분만 그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 그 공동 화장실 이제 건립을 새로 할 때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의원님 잠시만 제가 아닙니다. 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네. 잠깐만. 아까 우리 그 옥상 우리 오픈 스튜디오 얘기했잖아요. 오픈 스튜디오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369쪽이요. 오픈 스튜디오 운영 대행 우리 200만 원씩 12달 2,400만 원 해놓은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사실상 원래 목적이 뭐였었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 만들 때 목적이 취지라는 게. 뭐 저는 올해 1월 1일자로 와서 그다음에 이게 기억하는 거는 이게 전통시장이 이게 이제 중앙시장인데 활성화를 해서 이제 사실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때도 이제 좀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어차피
우리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굳이 이제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좀 반대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한 반년 정도 운영이 돼 왔고, 또 이제 그때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 공간만 만들어 주면 다 뭐 어떻게 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또 이제 이게 예산이 또 투입이 좀 돼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옥상에도 우리 휴게 공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상 거기에 이런 공간들이 그쪽이 올라가고 이렇게 송출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드리고 싶고, 또 어차피 이게 전체적으로 상경계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아까 좀 얘기했던 떠리 물품 같은 경우를 광고를 해서 나가기로 이제 그런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면 중앙시장뿐만이 아니라 그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상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차별화가 돼서 굉장히 그분들은 속상해 하거든요. 왜 중앙시장만 계속 투입을 해줘? 우리도 분명히 떨이 작품이 나오기도 하고 못 파는 게 대단히 많은데 그쪽에 있는 것도 광고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송출되는 게 그 중앙시장에 몇 번 안 되셔요. 이렇게 송출되면 TV 화면이 쭉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손님 없을 때는 상인들끼리 서로 봐요. 고객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이 전통시장에 화면 몇 개만 띄워줘도 거기 있는 제품들도 여기 떨이 제품 나왔으니까 이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넓혀졌으면 좋겠는데 중앙시장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야시장도 거기만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서러워요. 회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좀 투자가 되면 여러 사람이 저도 확대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지금 오픈 스튜디오에서 그런 광고를 하게 되면 지나는 주민들이 좀 봤으면 좋겠지, 우리 상인들이 서로 보면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중하게 200만씩 들어가는 거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담은 2,400만 원이라도. 네, 그게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전통시장에 요번에 그 시설 개선 했었잖아요. 그죠? 예, 홍천시장. 네, 홍천시장 다 예. 앞에 다 했잖아요. 그죠? 예.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거 해놓으니까 이쁘긴 한데, 굉장히 멋져요. 이쁘긴 한데 추워가지고서 도저히 이게 겨울에는 상행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기존에 뭐 비닐 치고 뭐 이랬던 것들을 해제하는 건 저도 좋아요. 깨끗해져 좋은데 그걸 해놓으니까 이제 너무 춥다는 거야. 조명도 좀 불편하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미리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 뭐 해달라니까 또 하나 해드리고 또 하나 뭐 하다, 이게 땜빵식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안 맞아요. 전체적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저게 중요한데 하나 하면 또 하나 부족하고 하나 부족하고 불만은 점점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처음부터 기획이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복합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아까 황경화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저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도 BF 인증이 안 됐다면서요. 처음에 그런 설계부터 다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그게 개선이 안 됐었지? 보통 요새 BF 준공이 시설 준공되고 한 1, 2년 보통 걸립니다. 저희 시설만 그런 게 아니고 네네네. 다른 시설까지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좀 고민 중입니다. 하여튼 이런 게 처음에 이제 설계부터 계속 같이 이제 한 박자 한 박자 오면 좋은데 그게 이제 엉클어져서 사실상 인증이 안 된 상태에 또 이렇게 또 사용 허가를 또 낸 거잖아요. 그건 합법적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예, 아니에요. 말 못하십니까? 그럼 뭐 건축 준공은 됐으니까 사용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그거 파고들려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서로 함께 보폭을 맞춰가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려요. 그 전통시장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중앙시장 그거는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오픈 스튜디오에 홍천시장까지 연계 이쪽은 좀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그거 좀 해보고 싶고요. 네. 그 전통시장에 우리 이제 중앙시장에도 보면 점포가 아까 오픈 스튜디오를 포함한 우리 이제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들 같은 경우도 점포가 들어서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상경계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의 그런 고민도 함께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계영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랄 이름이 남기심으로 경제주가 소문에 대한 예단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